언더 17세 세계 월드컵을 보고 나서 좀 나름대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코멘트보다는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어떤 공유하는 좀 자리로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금 피파 리뷰로 나온 걸 좀 리서치를 좀 해보고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이 빠른 연생과 늦은 연생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좀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좀 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는 대륙별 16강에서 우승팀에 대한 이제 성적을 좀 해놨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고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아르헨티나, 스페인 언더 17이 우승 경험이 없지만 성인 월드컵에서 우승 경험들이 있죠. 독일 언더 17세가 이번 월드컵 첫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무대에서는 많은 월드컵에서 그 역대 최대의 기록을 또 내고 있고, 부르키나파소는 이번에서 첫 3위 성적을 냈지만 성인 월드컵 본선 경험이 없습니다. 말리도 준우승 경험이 있지만 성인 월드컵 본선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월드컵에서 나온 나라들이 1월과 6월생의 비중이 70%라는 그런 데이터가 피파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논문이나 아니면은 심리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박사님을 통해서도 한번 좀 문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은 빠른 연생과 늦은 연생에는 반드시 근육과 뼈와 심리적인 차이가 크다라는 또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또 한국은 9월과 12월생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왔거든요. 일본도 1월과 6월생의 비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 늦은 연생은 지금처럼 결과가 안 나와도 되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병 감독한테도 좀 물어봤던 게, 본인은 감독으로서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만 가지고 뽑았습니다.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한번 좀 제 스스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우리 17세의 빠른 연생의 경기력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가 좀 퀘션 마크를 좀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 감독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한국 축구의 17세의 빠른 연생들의 경기력은 어떨까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았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뒤를 봐야 되는가 생각을 좀 봤더니 큰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개인의 기술이죠. 어떻게 1대1 공수 능력을 좀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어떻죠? 요즘 프레스 레지던트, 탈압박을 또 어떻게 나갈 건지 굉장히 선생님들이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죠. 어떻게 하면 경기 운영 능력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지도자 선생님들 계시지만 고등부, 대학 이 나이별에 와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은 속도로 경기 운영 능력을 이렇게 향상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아마 감독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충분하지 않은 것들은 공감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경기 능력 뭐죠? 결국은 선수 개인이 경기마다 어떻게 인지 능력을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능력 아닙니까?
공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상황을 읽을 수 있을까요? 볼과 내 동료와 상대와 또 어디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감독님들이 보시면 팀 내에서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나타나게 있죠. 조금 더 밑에 내려가는 유소년일수록 우리는 인지훈련에 대한 트레이닝 섹션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술 끊임없이 저희는 지속해서 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잘해온, 우리가 아시아나 아니면 세계대회에서 한국 축구의 장점은 무엇일까? 운동장에서의 어떤 멘탈 파트는 그래도 그들이 인정해 줬었는데, 우리가 그런 멘탈 파트도 단순히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멘탈 파트는 요번에 AFC 기술위원장인 앤디 브록스라고 아일랜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AFC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트레이트 와이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저는 뭔지 몰랐습니다. 찾아봐도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세상 물정을 잘하는 이. 세상 물정을 잘하는 일을 왜 이 축구 파트에 이런 단어를 쓸까? 그래서 물어봤죠. 결국은 이 단어는 축구에서는 뭐냐면 어려운 항공 속에서 이런 위험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이라 합니다. 결국은 축구 상황에서 계속 벌어지는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가 많을수록 퍼포먼스나 결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축구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카타르 월드컵 통해서 우리는 아르헨티나를 봤죠. 어떤 전문가는 하이에나라고 부릅니다. 아르헨티나가.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갑니다. 기술적으로도 좋지만 매 순간마다 경합상황에서 굉장한 영리하게 자기네 걸로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멘탈 파트가 아닌가. 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circumstance,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에서 선수들이 특히 연령별 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내 리그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좀 바꿔가야 되지 않나.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한 팀들은 좀 강한 팀과 유지할 수 있는 경기 수가 많아야 되지 않나. 약한 팀들과 매번 5대0, 6대0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내에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세 연령 대표들이 심리적으로는 이런 갭 차이가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는 아까 여기서 언급한 대학교와랑도 경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바르셀로나, 스페인 축구, 빌드업 이런 축구보다는요, 피지컬적으로 좋고 스피드가 좋은 세계 수준에 있는 자꾸 팀들과 연습 경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선수들이 그 속에서 처음엔 지고 자기네들이 두렵고 자신이 없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그 선수들 스스로가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우리 국내에서 대학의 무대에서 그런 걸 찾아가야 되고요. 여건이 된다면 유럽에 가서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셔니즘 풋볼. 축구에서의 감정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AFC 이제 각국 나라가 와서 소개를 할 때 일본이 이 첫 번째 이 단어를 고소하더라고요. 이모션 인 풋볼. 이거의 경기력이 너무 좌우된답니다. 저는 우리 17세가 이런 이모션의 인 풋볼에 대해서 조금 대처를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이모션의 인 풋볼이 무엇이냐?
우리 베스트 11이 인터뷰한 걸 좀 써놨습니다. 기술은 별로 우리가 뒤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피지컬과 스피드에서 엄청나게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상대를 만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돼. 내 동료도 돼. 팀이 뭔가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아, 우리가 오늘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경우 못 느껴보셨습니까? 딱 부딪혔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상대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럴 때 없습니까? 위축이 되죠. 자신감 떨어지고 안 하던 실수가 막 벌어집니다. 때로는 컨트롤이나 패스도 그냥 어이없이 나와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 17세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 변성환 감독의 인터뷰도 또 들어봤고요. 선수들을 준비하는 건 믿음이 있었답니다. 선수들도 너무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수비적인 플랜보다는 우리가 잘해온 것들의 플랜을 유지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결과나 다른 것들은 또 예상외의 것들이 벌어지죠. 이럴 때 어떻습니까, 감독님? 감독님들이 준비한 대회 동안 너무 선수들이 잘했는데 퍼포먼스나 리절트, 경기력들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감독님들? 혼자 있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요? 외롭잖아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경기가 집니다. 퍼포먼스도 안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 선수한테는 개인적으로 블레임하면서 비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감독님들. 환경적인 준비를 못하고 선수가 없고 예산이 부족하고 운동장도 쓸 수 없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장에서.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독님들이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외롭고, 근데 또 어떤 보면 선수들이 의외에 예상치 못한 경기력과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희열, 그 가치, 보람,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구의 감정, 이모션 인 풋볼, 변성환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의 관점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매 경기마다 경기의 흐름에 맞게 우리 선수의 상태에 맞게 코칭 스태프와 의논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했을까? 이거는 비난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두 번째는 실점 후에 선수들의 심리적인 변화도 있지만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의 심리적인 부담은 없었을까? 또 실점 후에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잘 주었을까? 또 돌아보죠. 누구를 넣으면 게임을 체인저가 누가 효과적일까? 그 선택한 선수가 의도한 대로 해줬을까? 또 부상해서 뛰고 있습니다. 본인은 더 뛰고 싶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땐 나와야 돼요. 이런 결정을 미리 했었을까? 또 세트피스 시에 우리의 세트피스도 있지만 상대도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나 위치나 상대의 위치들을 어떤 선수들이 인지는 못하고 있었을까? 빨리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소통입니다. 우리가 경기 외적인 소통 리더십도 있지만 경기 안에서의 리더십도 있죠.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스페인에서 온 아드리안 강사를 통해서 또 배운 겁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저희도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운동장에서 말을 안 하면 혼났잖아요. 왜 서로 대화를 안 하냐고, 왜 정보를 안 주냐고. 저희는 어렸을 때 배울 때 뭐였습니까?
아, 무조건 많이 서로 얘기를 하면 되는구나. 근데 감독님, 코치님들, 축구에서 커뮤니케이션, 버블 커뮤니케이션, 버블, 말하면서 하는 소통, 저희는 이거에 너무나 중점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non-verbal communication, 말없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가 있습니까? 아이 컨택트도 있죠. 바디 랭귀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한 패턴을 통해서 선수들이 말은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우린 너무 많이 버블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이들한테 선수들한테 주는 건 아닌가. 조금 우리가 버블 커뮤니케이션이랑 non-버블 커뮤니케이션 동등하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연습이나 경기를 통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 선수들의 자신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선수들의 자신감 결여, 이런 거 있죠. 동료의 경기력에 따라서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오죠. 제가 잡으면 측면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이게 있어. 미드필드에서 볼을 잡으면 어떻게 탈압박을 잘해서 뭔가 전방에 위험한 뭔가 크리에이티브 찬스, 기회 창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떠죠? 예를 들어서요. 골키퍼는 위험한 게 볼이 들어와도 이거 먹었구나 했을 때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거 동료들의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동료들이 잘한다는 동료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해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팀은 어떡하죠? 전체적으로 팀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직력이 와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상한 팀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공감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다른 팀으로 나타납니다. 조직력도 없죠. 쉬운 패스나 컨트롤도 안 되죠. 감독님으로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정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온 아르헨티나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나온 거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온 그럼 앞으로의 현대 축구의 트렌드의 방향성은 뭐냐? 이거죠. 이펙티브한 풋볼, 효과적인 축구랍니다. 이 말에 저는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페인이 10년 동안 세계 축구를 장악했죠.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티키타카, 볼 소유. 어떻습니까, 현대 축구에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 조금 자세한 데이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마지막에 브레니티카소와 2대1로 우리가 졌을 때 슈팅 수가 상대가 18개고 한국이 6개입니다. 유효 슈팅은 상대는 9개고 저희는 2개입니다. 볼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77%,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상대는 23%입니다. 패스도 한국은 718개를 했고 상대는 218개를 했습니다. 성공률도 한국은 88%고 상대는 64%입니다. 감독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 소유, 패스 저희가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의 어떠죠? 크리에이티브 찬스, 기회 창출, 결정은 저희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과연 어떤 축구가 더 좋은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다 저거 맞다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축구를 가야 될 건지, 효과적인 축구가 우리 팀의 개인의 특성상 어떤 게 유리한 건지 누가 결정해야 되죠? 감독님이 결정하셔야죠. 지금 백포에서 우리 팀의 빌드업이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갈구할 수 없는데 우리 감독님들은 계속해서 빌드업을 쇼패스로 디펜딩 서드에서 가져가실 겁니까?
연습은 하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시합에 가서는 안 나옵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우리 팀의 최성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유소년들의 연령별에서는 좀 다르죠.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죠. 하지만 국제대회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퍼포먼스, 경기력과 리절트, 이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에서 첫 번째 스트레이트 와이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험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이것이 스트레이트 와이즈랍니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도전하고 거기서 경합해서 이겨나간다면 당연히 팀은 저는 조직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비가 등질 때, 수비 뒤로 침투할 때, 공격수가 막을 때 이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예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수비가 타이밍을 잃고 공격수가 타이밍을 잃고 위험한 지역에서 급할 때 영리하게 파울도 낼 수 있고 상대를 속이는 패스와 움직임, 블록의 유연성 어떤 거죠? 때로는 우리가 로우 블록도 쳐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미드 블록도 쳐야 돼요. 때로는 뭐요? 하이 블록도 쳐야죠. 어디서? 어떻게? 상대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놔야겠죠. 또 요즘 저희가 실점하는 상황에서 감독님들 동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볼 쪽에는 누가 압박을 하나요?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숫자는 많은데 볼 쪽에 가깝게 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스트레이트 와이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볼 동료 상대 공간을 이용하는 것들, 또 어디에서 블록을 형성하고 어떻게 커버와 어떻게 서포트를 해나갈 건지 여러 가지가 있죠. 축구에서 경기 국면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비와 공격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어떻습니까? 트랜지션, 수비 전환과 공격 전환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지금 교육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이트 와이즈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독님들이 알고 있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리 팀이 이겨나가는 게 우리가 스트레이트 와이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죠? 리그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고민을 해가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연령별 대표 선수, 다양한 스타일과 경험, 국내에선 대하,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술적이 있는 팀만 가져서 효과가 있을까요? 세계 무대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거. 당연히 공감들 하시죠.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감독님들 제일 문제입니까? 애들이 멘탈적으로 문제예요. 경기 안 나가면 감독님 나 왜 경기 안 지켜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실적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늘 선수들을 케어해 줍니다. 부모님도 케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한국 축구에 나아가는데 저의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렵죠, 현실이. 감독님 때로는 팀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을 때 편견 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룰로 적용해 주세요. 그게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보지 않습니까? 감독님은 잘하니까 쟤만 다 챙겨준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팀에 조직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세 번째로 빠른 템포와 느린 템포. 어떻습니까? 상대에 따라서 어때요? 또 우리 팀의 지금 능력에 따라서 때로는 어떻죠? 빠르게 가죠. 때로는 어떻겠습니까? 느리게 갈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히 활용되는 거에 따라서 저는 팀의 경기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들은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 이게 어떻게 향상을 시킬까? 누가 시킵니까? 기술. 감독님들이 시키시죠. 저는 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연령별 대표 선발도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지도자분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보는 선수의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독님들이 보는 스타일이 다르듯이 이제는 우리 내부부서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협회가 감독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선수 선발도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시는 감독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연령별 대표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감독님, 저희가 솔직하게 제 전임 선생님들 계시지만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데 우리 전임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는 선수들 개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그 단기 전에? 물론 약간은 시켜줄 수 있겠죠.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개인 기술은 다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별 대표에 들어와서는 뭘로 결정을 해야 되죠? 오르가니제이션이죠. 조직력입니다. 포지션에 가장 베스트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다 놓고 가장 빠르게 어떻게 합니까? 조직화시키는 게 저는 연령별 대표팀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축구의 연령별 축구를 위해서 감독님들이 지금까지 고생해 계시는데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치고 힘드실 때 잘 가르쳐줘서 성장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감독님들의 밖에서 선수들의 그런 훌륭한 선수들을 키워주시면 우리 내부에서 선생님들과 소통해갖고 한국 축구가 아시아 이제 세계 무대까지도 조금 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